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먼저 중앙일보. 북한의 열병식, 현송월 공연, 펜스 부통령 방한, 올림픽 개막 전날의 새 장면. 계속해서 서울신문. 평화의 아침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내일 오찬 가진다. 또 국민일보.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남한에서는 흥겨운 축하 공연 벌이고 북한에선 조용한 군 열병식 치렀다. 그리고 한겨레. 불 밝힌 평창, 평화가 달려온다. 다음은 동아일보. 북핵 앞에 성화, 뜨거운 평창 막 올랐다. 이번엔 한국일보. 지구촌 축제 동계올림픽, 오늘 팡파르, 평창을 즐겨라, 평화를 살려라. 아울러 조선일보. 두 번의 눈물, 20년의 기다림, 축제가 시작됐다. 이제는 경향신문. 겨울축제 오늘 시작한다. 평창 열전 돌입. 말레이시아 출전 1호 선수 줄리안. 평창은 꿈의 무대다. 땡큐 코리아.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내일 회동한다. 김정은 친서 전달할까.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드디어 오늘 평창 겨울올림픽이 개막하는군요. 네,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큰 축제인 만큼 오늘 9개의 종합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지난달 초 북한의 참가가 전격 결정된 뒤 남북회담이 열리고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이 결정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참석이 발표되기까지 한 달여 동안 숨 쉴 틈 없이 파격에 파격을 더해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평창의 힘으로 끌어온 것이다. 이제 평창은 여느 올림픽과는 그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오늘 한겨레 사설의 내용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은 어떻게 평창의 아침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무척 추운 가운데 개회식이 열릴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요. 평창의 날씨 또 이번 주말 날씨까지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네, 모처럼 맞는 온화한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2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 영상 6도, 광주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펼쳐지는데요. 평창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자정 평창 기온이 영하 2도에서 영하 5도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선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개막식 구경 가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옅은 안개 낀 곳 있는데요.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밤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종일 영상권 유지하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만 일요일에는 다시 한번 반짝주의가 찾아올 전망이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혜윤입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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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경현입니다. 중상.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부담 없는 가격대와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02587-3599로 전화 주세요. 좀 봐주시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 겨울올림픽 축하를 위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죠.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철통 같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은 또한 한미 양국이 확고한 원칙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남북대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그간 누차 밝혔듯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끌어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사이에는 북핵 해법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에 한국이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어제 공개 발언에서 대화라는 단어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경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전된 약속을 내놓지 않는 이상 미국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북한이 어제 열병식을 실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과거에 비해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최근 실시했던 열병식과 비교해 미국을 향한 발언은 다소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핵무기 도발 위협을 하지 않았는데요. 열병식에서 있었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연설 들어보시죠. 미국과 그 주종 세력들이 조선반도 주변에서 부산을 피우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인민군대는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신형 전략 미사일을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발사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포함해 기존에 선보였던 전략 미사일들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두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 무드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의식한 메시지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향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내심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지요.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인 북한의 2인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참석하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남과 북이 속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과 북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관계 복원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평창올림픽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보내는 것은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예상 외에요. 이렇게 김여정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좀 쉽게 보낼 수 없으리라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관심이 한쪽으로 몰리면 부담되거든요. 친동생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표단의 명단 발표하면서 제1부부장이라고 승진을 시킨 거죠. 장관급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정치국 후보 연설이기 때문에 당적 서열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아까 백도혈통이라는 표현을 쓰였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게 북한이 세습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논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잘 안 쓰지만 어쨌건 친동생이지만 그냥 집에서 일을 하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당에서 중요한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지근거리에서 매사를 오빠를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고리죠. 북한에.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이 어제 저녁 강원도에 위치한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90여 분 동안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북쪽 예술단이 남쪽에서 무대에 오른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북측 예술단의 공연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로 막을 올렸는데요. 북한 예술단은 북측의 음악은 물론 남한의 대중가요를 무대에 올려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수 이선희의 제2에게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해서 여성 이중창과 코러스로 소화한 것인데요. 800여 명의 관객은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공연이 끝난 후 북측 단원들은 앞으로 나온 관객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이 선보인 제2에게 들어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 다스에 대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죠. 한편 다스는 미국에서 여러 소송을 벌여왔는데요.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다스는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죠. 이 소송과 관련한 다스의 내부 문건을 MBC가 입수했는데요. 이 문건에 따르면 다스의 소송을 맡았던 미국 대형 로펌은 다스에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며 무상으로 소송을 맡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미국 로펌의 변호사들은 다스 소송과 관련해 2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모든 비용을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미국 대형 로펌의 변론이 무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뒷돈을 받아가며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같은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까지 파악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어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가 다스를 실소유한 게 아니라면 다스와 업무 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M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전국 10곳의 부동산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대 5명의 재산관리인을 두고 이들 부동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시작으로 충북 옥천군의 임야 2곳 약 50만 평, 그리고 경북 영주시의 임야 약 10만 평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들 재산의 명목상 주인은 MB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입니다. 앞서 검찰은 MB의 소유였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재산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이병모 국장은 MB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죠. 검찰이 확보한 재산 목록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드러나면 소득세 및 양도세 탈루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명 보유한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인사와 예산 업무를 포함해서 사법행정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갖는 사법평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법평의회가 사법행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은 또한 이른바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대법관처럼 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서 자의적 임명을 막아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씩을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 대법원장이 김명수 원장이 아닌 양승태 원장이었다면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런 법안을 냈을지는 의문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삼성 뇌물 사건의 1심 재판장이던 김진동 부장판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을 진행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죠.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포함해 이재용 부회장의 개별 현안 10개를 인정하지 않고 포괄 현안인 경영권 승계만 인정했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죠. 이를 두고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삼성이 구입한 20억짜리 말에 대해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20억짜리 말 비타나가 삼성의 소유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 비타나는 구매 직후부터 오로지 정유라 씨만 탔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엔 지금까지 독일 현지에 있는 마방에 방치돼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정작 비타나의 소유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유형자산 등재 또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비타나를 삼성 소유로 받는지에 대한 설명도 생략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말 자체는 뇌물이 아니며 정유라 씨가 말을 사용해 얻은 이익만 뇌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영민 파일. 강희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 물고문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이제 포기 상태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 수능하는 게 정말 진짜 목숨을 부지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2008년 6월 23일 MBC 뉴스. 일본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불법 체류자로 한국으로 환송됐던 강희철 씨는 27살이던 지난 86년 제주도 경찰국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관공서 위치와 경비정의 속력 등을 파악해 넘겨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2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 98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오늘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고문과 협박 등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진술했다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문이 있었으면 판사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상식.
하지만 판사가 그 선고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이제 해서 뭐 북한에 가가지고 교육받고 와서 이제 그 간첩한 그 공소 사실 요약해가지고 이야기하고는 선고를 무기로 판결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났어도 자신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는 잊지 못한다는 강희철 씨.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판사 기억합니다. 안 잊어버리죠.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이잖아요. 왜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한이 맺혔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설령 고문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상한 기소 과정조차 파악 못했을 리 없을 텐데. 뉴스타파 보도. 강 씨를 간첩 혐의로 처음 연행했다는 시점은 86년 5월 17일, 실제 검거는 7월 1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간첩 혐의를 시인하는 첫 조서가 이미 검거 전인 6월 17일에 작성돼 있었습니다. 강 씨가 구속된 것은 7월 21일이었습니다. 구금 기간을 20일이나 속이며 허위 작성된 것이었지만 조작에 의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던 양승태 씨. 2005년 대법관 청문회에서 사과해야 될 거는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그 권리 구제는 재심 절차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희철 씨는 사과를 받겠다고 다짐. 그분이 진정으로 이제 과거돼가지고 반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근데 정말로 반성하는 것을 이제 보고 싶거든요. 양승태 씨. 대법원장까지 지냈지만 그는 한 번도 사과한 바 없음. 그리고 퇴임사에서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고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법부 독립인가? 재판장의 그릇된 판결에 대해 책임 안 지겠다는 독립인가?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 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숙님, 드디어 평창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세계적인 평화축제가 성공리에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장미숙님, 우리 정부의 노력이 남북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으로 첫 열매를 맺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석찬님,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당연히 평창올림픽 SBS가 생중계하는데요. 오늘 저녁 7시 40분을 SBS KMN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정유라 씨가 탔던 말과 관련한 그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석방 결정을 내린 2심 재판에서 단순 뇌물죄가 적용된 승마지원금은 36억만 인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절반 수준인데요. 정유라 씨가 탄 말 등이 삼성전자 소유물이라고 보고 정유라 씨에게 준 42억 상당의 송금액을 뇌물에서 제외한 것인데요. 최순실 씨가 말과 차량을 독일에서 독점하다시피 이용했지만 최순실 씨 소유가 아니었으니 뇌물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자, 일단 정유라 씨 외에는 사용한 사람이 없다면은 정유라 씨 소유 아니냐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다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50억이 핵심인데요. 네. 특경법상 횡령액이 5억 이상 50억 이하인 경우에 법정형은 징역 3년에서 30년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에서 인정한 횡령액이 50억 이하로 떨어지면서 36억이 되면서 법정형의 하한도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됐고 결국 이것이 집행유예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유라 씨가 탄 말이 정유라 씨의 것, 최순실 씨의 것으로 인정되면 50억이 훌쩍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자신도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밝히며 고발에 동참하는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것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 안에서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정의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에서 발생했던 과거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며 부끄럽지만 가해자 상당수가 당직자였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또한 이정미 대표는 자신이 과거에 입었던 성희롱 피해 사례를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는데 정치를 하면서는 사실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남성 유권자로부터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성희롱이 있지만 또 그분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피해가 있었죠. 선거운동 하러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그 유권자가 그렇게 성희롱을 한다? 네. 거기도 근데 단호하게 아무리 유권자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이라면 그분한테 같이 파출소를 합시다. 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거의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많은 그 피해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가 그것을 저항하거나 문제 제기를 분명히 왜 하지 못했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은 어렵죠. 지나놓고 나서 내가 왜 그렇지 못했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때는 그런 그 대응이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최근 춘천지검장으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죠. 특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증거 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받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어 수사 외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2013년 강원랜드가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던 직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면서 심사에서 최고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은 채용 공고를 내기도 전에 임원들을 불러 권성동 의원실에서 일하던 이 비서관 김모 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김모 씨를 부정합격자로 분류해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했는데요. 어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염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김종대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안미현 검사가 자신의 수사 실책을 덮기 위해 허위 폭로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흑수저 출신으로 서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폐광 지역의 어려운 자녀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으므로 사개특위에서 사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염 의원 말대로 앞으로 모든 채용 청탁에 대해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만입니까? 이 주장이 국회의원의 새로운 방탄조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뿐입니다. 이 뻔뻔한 변명을 선점하지 못한 권성동 법사위원장만큼은 배가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두 의원 모두 연루된 사건 수사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 면피하려는 두 의원의 공통의 목표는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 돌입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수수 의혹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발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잇따른 초강수를 두고 당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논란과 충북 제천 화재를 비롯해서 주요 쟁점마다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지만 무기력하게 접기를 반복했죠. 경향신문은 현안마다 강경 대응과 후퇴를 반복하는 김성태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를 겨냥해서 댓글 조작을 벌여 거짓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을 위해 매크로, 즉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심 정황을 수집했다. 이렇게 밝히며 경찰에 고발과 수사 의뢰를 했죠. 또한 네이버 뉴스의 댓글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자 네이버는 직접 분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 이런 제보가 나왔습니다. 15년차 프로그램 개발자인 이 제보자는 한 의뢰인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자동적으로 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제보자는 사업가들로부터 그동안 여론 조작 용도로 사용될 프로그램의 개발 제안을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일 업로드되는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소개될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1월 21일 날 온 게 뭐냐면 댓글 관련해서 개발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젊으신 분이 전화를 오셨는데 혹시 개발이 가능하냐길래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개발이냐 그래서 댓글 개발이라고 해서 어디에다 댓글을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보배드림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적으면 이게 컴퓨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다 그랬어요. 그냥 자동으로 하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일까? 아니다. 평화올림픽이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평창이 한반도의 길을 여는 한반도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창의 꿈 또한 그러하겠죠? 조수미 씨의 평창의 꿈 마지막 곡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